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를 선출한 지 5째가 되는 날인데, 이 선대위 구성 등 윤석열 후보의 앞날에 우려되는 어쩌면 위험 요소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인 두 사람이라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현 당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윤석열 후보 탄생 전후를 통해 가지고 보이고 있는 말과 태도는 심각하게 위험 요소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쯤에서 정치 일선에서 아예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뒤에 물러서서 공개적으로 무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글을 써서 또는 전화로 뭐 충고하든지 그런 본인의 열정을 보이면 될 일이지, 그 본인이 나설 계제가 아니다. 이제는 물러서라. 그 이준석 대표는 말을 아껴야 된다.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대표지만은 전권을 대통령 후보에게 사실상 위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 은둔자적 자세로 자꾸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들뜬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자꾸 말이 화근을 만드는 그런 일 이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고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에게 묻고자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진 선거인가? 이게 태평성대의 선거가 아니죠. 태평성대 국민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어느 후보가 좋냐 이렇게 물어서 누가 돼도 괜찮다, 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좀 억울할 뿐이다, 이런 선거가 아니라 지금 지독하게 계속되고 있는 종북 좌파 좌경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세력이 그들로 정권을 탈환하는 선거입니다. 여기에는 이 정책 경쟁 이런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고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아래서 이 정권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김정은에게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열어주는, 그래야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앞에 내다 보이기 때문에 뭐 정책이 어떻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든 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 요 개념의 선거라고 한다면 김종인 씨와 이준석 씨가 태도가 달라야 되고 말의 내용도 달라야지요. 특히 저는 김종인 씨에게 묻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선언한 것이 이번 선거에 저는 부패와의 전쟁을 제1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내심으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희망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그것이 만약 안 되더라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라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내건 부패와의 전쟁, 물론 그 더 상층 개념으로는 좌파 정권의 종식인데,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부패와의 전쟁을 내건 대통령 후보를 옹위한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본인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차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김종인 씨 걸어오는 행적 중에 자기의 입으로 부패 척결하자라고 할 수 없는 주홍글씨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곤혹스럽게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윤석열 캠프에 소속하고 있는 이 사람들 총칭해가지고 자리 사냥꾼이라고 아주 모욕적이고 폄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리 사냥꾼이다. 요거는 이준석 후보도 그 말에 이어가지고 하이에나들이 모여있다.
파리떼가 모여 있다. 자리 사냥꾼이 모여 있다. 두 사람이 다 같은 개념의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 속하고 있는 300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 그룹에 향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약간 웃기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자리 사냥꾼의 그 행적을 보인 일이 없습니까? 보인 일이 없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묻습니다. 문민시대 이래에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캠프 그리고 당선되면 당선자의 그 캠프에 사람들이 꼬여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어마어마한 수의 자리가 옮기고 돈도 따라 옮기니까 그래 그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당연히 꼬이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꼬인 사람들을 대통령 된 이가 취임하면서 인적 구성을 할 때 이른바 파리떼처럼 꼬이고 무슨 자리 사냥꾼처럼 꼬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정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거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자리 사냥꾼이 모였다, 18회가 꼬였다, 하이에나들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게 되는 이 근본적 풍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캠프에 모인 그 하이에나들, 자리 사냥꾼들, 그 사람들 힘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헌 당규 규정에 의해서 민심 50, 당심 50에 그 당심을 많이 유도해갖고 그러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공로자들 아닙니까? 그 파리떼가. 그 사람들 폄훼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그 중에서 파리떼 중에서 좀 깨끗한 파리떼, 능력 있는 파리떼를 고르고 말고는 이제 그 수완에 달려있고 그걸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 무렵에 비판을 해야지. 김영환 전 의원, 과기부 장관도 했던 김영환 전 의원이 윤 캠프에 소속해 있는데 파리떼, 하이에나, 자리 사냥꾼들한테 경로해가지고 한바탕 쏘아붙인 거 김종인 씨, 이준석 씨 그거 듣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후에 20, 30대의 지지는 특정인의 전유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이 민심에서 앞선 것은 이 20, 30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20, 30대의 지지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말은 이것이 홍준표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말에는 아마 자기 요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신은 이 대선 경쟁을 국민으로부터 주목시키는 데까지 내 역할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에게 그럴 자유가 있다. 이렇게 홍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20, 30대 지지가 오로지 홍 대표의 홍준표 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직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홍 대표 선대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 사람 참여하든 말든 의미가 없다. 이런 말까지도 덧붙여서 쏘아댔습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이라고 이준석 씨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꼭 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그건 뭐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따돌려 버렸지요. 이것도 이 국면에서 잘한 말이라고 이 대표 생각합니까? 모든 이 정권을 비판하는
종북 주사파 좌익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제세력과 사람들은 합하고 뭉치게 하는데 국민의힘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국민의힘 당에 못마땅하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유튜브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질책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해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들이 그 중심이 돼야죠. 그 당 대표 아닙니까? 국회 의석이 3분의 1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럼 모아야 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 지지율이 2%건 5%건 8%건 간에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표라고 생각에 미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준석 대표는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고 패기만만하고 이게 대화를 해보면 저희 이 유튜브 방송에도 이 지난번 전당대회 대표가 되기 직전에 출연한 일이 있는데 말을 아주 빨리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력에 대해 자신이 있고 패기만만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말이 빠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그런 단점이 이준석 대표에게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함에 있어서 또는 기자들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말싸움에 절대 내가 지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주 이게 깊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에 자신이 있다. 내가 말을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다.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말싸움에 아주 자신감을 갖고 그 말에 대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계속 쏘아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도 척을 지고 그래요 18위 파동까지 일으키고 하이에나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그냥 쏟아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입을 완전히 다물으면 좋겠는데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 하고 지금부터는 종편이다 방송이다 기자 인터뷰다 이런 거 삼가세요. 삼가해요. 그러고도 꼭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내밀하게 뒤에서 은밀하게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통해서 할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 눈에 제 판단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좌파 정권의 종식이다.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서 자신의 우국 충정을 윤석열 후보나 당에 내밀히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물러서세요. 물러서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 총괄위원장이나 이런 걸 기웃거리지 말고 일단 정계에서 물러서서 제야 원로의 입장에서 이 선거 국면에 윤석열 후보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말을 삼가고 아끼고 그래야 불쑥불쑥 기자회견을 하고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